저는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40년 넘게 하고 은퇴한 올해 73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편을 잡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퇴직금 한 푼 못 남기고 다 써버렸습니다. 큰아들 서울대 의대 보내고 작은 딸은 미국 유학도 보냈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편히 살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큰 수술인데도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에서 휴가 내기가 힘들어서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엄마, 미안.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시간이 안 나네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저축 한 푼 못하고 이제는 허리 아픈 몸 이끌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홀로 쓸쓸히 남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베품은 때로는 갚아야 할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 베풀었다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70세 이후에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은 꼭 기억하셔서 마음 편안한 인생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야 복이 온다. 나누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세대는 베품과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베풀수록 더 행복해지던가요? 내가 호의를 한없이 베풀었던 사람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과도한 베품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 7시 출근이라 힘들어할 때 아가, 우리 집이 회사랑 가깝잖아. 우리 집에서 애기 키워줄게 하고 제가 먼저 제안했죠. 손주도 예쁘고 며느리가 고맙다며 주말마다 과일이랑 영양제도 사다 주니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침 일찍 손주 데려다 주면 저는 이유식도 직접 해주고 장난감이랑 옷도 사주고 퇴근길에 며느리 힘들까봐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오늘은 좀 쉬게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애기 어디 맡기기도 힘들고 어제는 멀쩡하시더니 하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손주 둘째까지 생기고 나서는 아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머님, 첫째도 보시는데 둘째도 함께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해오신 거 갑자기 왜 못하시겠다고 하세요? 전에는 일주일도 봐주시더니 요즘은 어머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지금까지는 왜 해주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작한 걸 멈추려고 하니 도리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져 버렸고 아들과의 사이까지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정성과 친절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베풀미,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정성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3가지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착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지. 지난번보다 더 비싼 선물을 준비해야지. 이번에는 더 크게 기뻐하겠지? 처음엔 작은 정성으로 시작합니다. 반찬 하나를 건넸을 때 보이는 미소가 좋아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점점 더 큰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해준 음식보다 맛이 없다고 하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괜히 부담 주신다며 외면하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잘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알아주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집착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집착에서 서서히 욕심이 자라납니다. 옛 성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풀고 난 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장사치가 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작년에 손주 학원비도 내주고 며느리 생일 선물로 명품백도 사줬는데 이번 명절엔 하다못해 갈비라도 사오겠지? 내가 이렇게 공들여 반찬을 해다 주는데 김치 하나 담가주는 것도 힘들다고? 아들과 며느리 힘들까봐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더 큰 욕심이 되어 돌아옵니다. 5,000년 전 현인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결국 우리의 베풀음은 서운함과 원망으로 변하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마지막 3번째 단계, 의존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만 아이 좀 봐주세요. 하지만 한 번의 도움은 2번이 되고 2번은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손주를 한 번 봐주면 다음 날도 당연히 봐줄 거라 생각하고 반찬을 한 번 해주면 다음 주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의가 어느새 그들의 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거절하지? 이러다 서운해하면 어쩌지? 점점 우리 스스로가 이 의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된 친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독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정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의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족쇄가 되어 우리의 노후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정성과 친절이 가져오는 무서운 재앙의 실체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이미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한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이 돌아올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인간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서서히 자연스럽게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손주를 봐주고 계시다면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요. 매주 반찬을 해주고 계시다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당분간은 요리를 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 상대방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여행도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나이 들수록 체력이 달라져서 이제는 좀 쉬어가며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활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계단 같은 변화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게 됩니다. 둘째는 베풀고 싶은 마음을 다른 곳에서 채워보세요. 가족에게 쏟는 정성과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보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선 당신의 베품이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역설적이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단단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안 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래오래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나친 정성이 오히려 상대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고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 성현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정성과 친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체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넘치면 재앙이 되고 불이 지나치면 재난이 된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라는 말처럼 내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 베풀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내 그릇이 작은데 넘치게 담아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넉넉한 마음으로 줄 수 있을까? 과연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 수 있을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있을까?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니라. 진정한 베품이란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하고 물처럼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족도 친구도 자녀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